혹시 60대 이후 이 과일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과일은 건강에 무조건 좋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과일은 자연에서 온 음식이니 무조건 건강에 좋아. 설탕이나 과자보다는 과일이 100배 낫지. 맞습니다. 과일은 분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문제없던 과일이 나이가 들면서 60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 때문인데요. 잘못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솟구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혈당이 단순히 수치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혈관이 손상되고 췌장이 혹사당하며 장기 합병증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혈관 안에서는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붙어 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생기는 물질이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안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합병증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또한 고당도 과일을 먹으면 췌장은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치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이 악화되는 주요 경로입니다. 또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말초 신경을 손상시켜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촉진하기도 하죠.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건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이 젊을 때와 달라서 똑같은 양으로 먹어도 몸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과일 중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려 우리의 몸을 치명적일 수 있게 만드는 4가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의 달콤한 함정. 무슨 과일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바로 감이죠. 시장에서 탐스럽게 익은 홍시를 보면 절로 손이 가게 됩니다. 감은 맛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드시는데 사실 당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감 하나에는 약 30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탕 6, 7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감은 천연 설탕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잘 익은 홍시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으로 거의 사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서도 홍시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과일로 분류합니다. 게다가 감에는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사과나 배는 껍질째 먹으면서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추는 역할을 하지만 감은 껍질을 벗기고 부드러운 과육만 먹게 되죠. 즉 혈당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밥은 조금 먹고 홍시로 후식 먹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사실은 홍시 한 개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감보다 홍시는 더 위험합니다. 익으면서 전분이 모두 단순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홍시를 간식처럼 자주 드시면 혈당이 요동치게 됩니다. 홍시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혈관과 신경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국립영양연구소 연구에서도 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오래 유지시키는 과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서도 감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는 과일 1순위로 꼽힙니다. 여러분, 가을은 감의 계절이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폭탄의 계절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해요. 그럼 곶감도 당연히 당분 함량이 높겠죠? 곶감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압축된 상태라 작은 크기지만 당 함량은 2~3배가 됩니다. 곶감 2개면 설탕물 1컵을 마신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 특히 홍시와 곶감은 피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일을 알아볼까요? 작은 알맹이 속에 숨은 혈당 폭탄.
무슨 과일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여러분 포도 좋아하시죠? 달콤하고 한 입에 쏙 들어가니 먹기 편하고 특히 여름, 가을철 간식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혈당을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g의 포도에는 약 16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포도는 크기가 작아서 조금 먹는 게 어렵습니다. 한 줌, 두 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보통 300에서 400g입니다. 그럼 당분을 도대체 얼마나 먹게 되는 걸까요?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포도를 혈당 급상승을 유발하는 대표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즉 나이가 들어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시니어 분들께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의 혈당 지수는 59로 중간 정도지만 문제는 혈당 부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가 뭔지 살짝만 알아볼까요? 아래 내용에서도 언급되니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혈당 지수는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올리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마치 자동차 속도계 같아요. 속도가 빠르면 혈당이 금방 올라간다는 뜻이고 속도가 느리면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즉 혈당 지수가 높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다는 거죠. 혈당 부하도는 이 음식이 실제로 혈당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느냐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속도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는지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조금만 달리면 부담이 덜하고 속도는 느려도 오래 달리면 총 부담이 커지듯이 과일도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먹으면 혈당 부하도가 높아져서 혈당에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즉 단순히 혈당 지수만으로 보면 부족해요. 먹는 양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혈당 부하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 한 알은 조금 괜찮겠죠? 하지만 포도 15알만 드셔도 혈당은 급상승합니다. 특히 저녁에 TV 보시면서 무심코 드시면 잠자는 동안 혈당이 오르고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포도의 단맛은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어서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이 바로 오르는 과일이에요. 포도는 양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이 압축된 상태라 작은 양에도 혈당 폭탄이 됩니다. 건포도 한 줌이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당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포도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작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말 꼭 드셔야 한다면 한 줌 이하, 식사 직후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셔야 그나마 덜 위험합니다. 자, 다음 과일 알아볼까요? 시원하지만 혈당은 뜨겁다. 무슨 과일일까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엔 수박 없으면 섭섭하죠. 더울 때 시원하게 한 조각 베어 물면 갈증도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름철 최고의 간식 수박. 시원하고 수분이 많아 당뇨 환자분들도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혈당 지수는 76으로 고혈당 지수에 해당합니다. 즉 먹자마자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90% 이상이 물인데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수박 속 당분은 과당과 포도당 형태로 들어있어서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수박은 혈당 부하가 높아 당뇨 환자에겐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박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수박을 갈아 마시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그대로 남습니다. 즉 수박 주스 한 잔은 콜라 한 캔과 비슷한 혈당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수박 같은 고혈당 지수 과일을 과하게 먹는 습관은 췌장에 큰 부담을 주어 나중에는 인슐린 주사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지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박은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먹더라도 작은 조각 한두 개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착각.
무슨 과일일까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참 먹기 간편하죠. 껍질만 벗기면 되고 부드럽고 달콤하니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많이 드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소화도 잘 되고 칼륨도 많다고 해서 좋아하시는데요. 문제는 혈당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에는 약 17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밥 반 공기와 맞먹는 당량입니다. 중요한 점은 숙성 단계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 비교적 혈당 반응이 적습니다. 하지만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모두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바나나 속에 있는 당분은 포도당, 과당, 자당인데 익으면 익을수록 이 당분이 더 단순하게 바뀌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이 잘 익은 노란 바나나를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30분 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국 당뇨학회 자료에서도 바나나는 섭취량과 숙성 정도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과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나나의 GI는 51에서 62 정도로 중간 수준이지만 혈당 부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아침밥 대신 바나나 2개를 먹는 겁니다. 이 경우 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오르면서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피로감, 졸음,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칩은 더 위험합니다. 바나나를 말리면서 당이 압축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혈당이 치솟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건강식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칼륨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당뇨 관리에는 칼륨보다 혈당 안정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감, 포도, 수박, 바나나 이 4가지 과일의 위험성을 보셨습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당분 함량이 높고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양 조절이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가 줄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어. 이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이 여러분의 혈당을 치솟게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이 4가지 과일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만 식사 직후에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작은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감, 포도, 수박, 바나나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저 과일이네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좋아하는 과일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일을 똑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먹으니까 괜찮겠지. 과일은 원래 건강식품이잖아. 이런 생각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일 선택에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검증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